먼저 그 배우분들, 감독님들, 관객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할들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한 배우 박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정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우 윤종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함께 영화를 또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봐서 너무 뜻깊은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막 올라온 배우 연송하고 이번에는 감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객과에 대해 하면 항상 첫 질문인데요. 감독님께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역할들은 처음에 제가 이제 김밥을 실제로 선릉역에서 팔았었는데 구청에서 이제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울한 나머지 오빠 두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빠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대도 뭐 만들고 있고 뭐 건설 현장에서 또 뭐 일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해서 오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 뉴스가 옛날에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배우를 소개하는 좀 그걸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에 카드 뉴스를 시작을 했는데 스토리 펀딩 다음에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주변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야기가 잘 돼서 저희가 스토리 펀딩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펀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영화를 찍겠습니다 하고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또 감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두 오빠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랑 같이 극단 골목길이라는 데서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고 또 막내 생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범석이 오빠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는 눈빛만 봐도 알고 또 피가 섞인 형제도 있지만 저희는 시간이 섞인 형제거든요. 그래서 오빠들을 특별히 제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범석 배우님 그 시간이 섞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감독님과의 어떤 관계나 네. 같이 작업하신 그 배우분들과의 어떤 관계 이 작업을 참여하시게 되시면서 생각한 어떤 다른 것들이 좀 있는지. 저희는 같이 연극을 했어요. 같이 연극을 했던 연극 동지고 우리 김원정 배우를 포함해서요. 긴 시간을 함께 연극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도 서로 잘 알아요.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피가 섞인 형제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섞인 형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희들끼리 만나서 저희들끼리 글을 쓰고 저희들끼리 카메라를 잡고 저희들끼리 조명을 치고 붐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6명이서 또 제어 PD님까지 일곱 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희는 그런 관계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여성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각자 글을 쓰자라고 다짐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쓰는 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각자 어떤 것을 쓸까에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김원정 배우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김원정 배우님이 주인공인 에피소드는 다 직접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왜 쓰게 되셨는지 관객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게 약간 부담이 됐어요. 제가 글 주변이 없어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용기를 많이 줬어요. 같이 하면서. 그래서 써보니까 어떻겠냐 해서 저는 라이터를 맨 처음에 소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하고 이러다가 되게 많이 각색이나 이런 것도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그런 저희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뭐 연극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거나 뭐 학교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반응 들었을 때 좀 어떠세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둘째 딸 뭐 사이에 껴있을 때 그런 것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김원정이라는 역할에서 많이 공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많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구 배우님께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종구 배우님 원래 이제 연극 연출도 하시고 그래서 희곡도 좀 쓰시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소재를 고르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좀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글을 좀 쓰긴 하는데 아주 어줍지 않은 글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연극 한 편 쓰려면 한 6개월을 혼자 머리를 쥐어 짜고 막 영혼을 갈아놓고 하는데 또 뛰어나게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하고 싶고 좀 자신 있는 게 연기여가지고 연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격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불가피하게 해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도 쓰게 되고 연출도 하고 무대 감독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쓴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연극 대본 쓰듯이 일단 써서 연서화 감독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연서화 감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작업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작품을 그냥 한 편의 단편 영화를 쓴다고 생각하고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개를 다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범석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쓰셨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쓰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저희 와이프 뱃속에 저희 아들이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여기 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마음이 정말 무거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방황하다가 이 무게를 복싱을 통해서 땀을 좀 흘리면서 좀 무게를 좀 빼보자 해가지고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싱을 하면서 몇 달 안 되고 나서 관장님께서 갑자기 생활체육을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분명히 질 건데 근데 나가보고 싶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기든 지든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제 아들한테 아빠는 뭘 하든 간에 절대 포기는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쓰고 실제로 갈비에 금이 가서 저는 생활체육을 못 나가고요. 그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네,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어쨌든 뭐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그 김밥을 팔다가 생긴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 펀딩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쓸 거라고 뭐 이제 다들 뭐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첫 연출작, 첫 작품인데 이 이야기로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김밥을 걸렸을 때 사실 좀 많이 마음이 좀 주저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하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뭐 큰 사건 없이 착실하게 살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연기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몫을 제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면 또 빠지기가 눈치가 보이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빠질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김밥을 팔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걸렸을 때 그냥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범법자까지 되어야 하나? 라는 어떤 죄송함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사건을 그냥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냥 그런 일도 있었어 하고 안주거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배우들이 다들 힘들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다 일을 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같이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조금은 같이 동지애 같은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픈을 하고 또 이야기를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촬영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윤정일 배우님은 영화에서 배우로도 출연을 하셨지만은 영화의 조감독 역할도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촬영 중에 생긴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거나 그 조감독이자 배우인 윤정일이 관객분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조감독으로서 연출님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노력을 했던 게 있고요. 저 또한 조감독이 처음이라 되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게 조감독의 영역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우들 스케줄 다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분 한 분을 다 고려하는지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 져서 미안한데 우리가 무슨 스케줄 없던 말 지어내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스케줄 조정을 해. 저희는 그냥 시간이 잡히면 다 나와야만 됐어요. 그런 거였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이 감독님들이 모르는 그 조감독과 스태프들의 애환이 있거든요. 감독님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처음 모여서 찍었을 때가 복싱장에서의 촬영이었는데 나름 액션씬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합을 주고 맞추고 뭐 뒤에서도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쉽지는 않았다.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되려 저도 연극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영화 한 씬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나름 체험을 하게 돼서 그게 좀 많이 생각납니다. 박세철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1인 다역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캐릭터마다 굉장히 개성이 있게 표현을 해주셔서 반응이 좋은데 그 캐릭터들 중에서 나는 이런 걸 좀 중점을 두고 좀 해봤다. 1인 다역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서로 차별점이라고 할까요?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봤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영화에서 1인 다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이걸 한다고? 말이 돼? 라는 의심을 사실 처음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극적인 형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연극처럼 조금 캐릭터들에 있어서 조금 뭔가 다른 모습으로 좀 역할들마다 어떤 관장은 사투리를 쓴다든지 다단계 아저씨는 좀 여성스러운 말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가면은 그래도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고 그리고 보시는 관객분들이
너무 낯설어하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고민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인물들을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자리에는 저희도 이제 뭐 저희 이렇게 영화를 만든 7명도 있지만은 사실 그 뒤에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감독님께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되게 컴맹이에요. 그래서 다룰 줄도 모르고 해서 이제 영화제를 가고 할 때 나의 순간들이라는 버전으로 이제 영화제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추출을 해서 영화제 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뭐 영어 자막을 단다든지 뭐 각종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신 여기 송광수 감독님이 네 박수 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해요. 부인이 계신데 부인 죄송합니다. 계신데요. 네. 그 송하수 감독님께도 한번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가 한 2년 정도 전일 텐데 1, 2년 됐을 텐데 그때 작업하실 때 어떤 소회나 그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그 나의 순간들에서 역할들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것들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소아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편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만 제가 좀 도와준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맡았으니까 마무리는 해줘야 되니까 이제 끝까지 계속 작업까지 마무리는 해준 거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편집도 많이 조금 바뀌었고 오히려 더 이제 좀 간결해졌다 그래야 되나 영화가 그래서 이해가 더 쉬웠고 기승전결도 그러니까 감정에서 폭발하는 컷이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어느 한 부분에 그런 것도 좀 편집선으로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보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주변에 왔다 갔다 그 작업 과정도 계속 어쨌든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엔딩 크레딧에 이분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 수사를 치셔가지고 되게 작은 부분을 넣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꼭 감사의 인사를 좀 다시 이제 멋있게 리뉴얼 된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쯤에서 관객분들 질문이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누구 계세요? 아니 마이크 때. 네네네. 혹시 계실까요? 손 드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혼자 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안 보신 분인데요. 같은 이제 영화 만드는 동료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프로듀서로 주로 활동을 많이 시켰는데 제작비가 제일 궁금해요. 제작비가 얼마나 이것을 어떻게 이제 뭐 모금을 한다던가 보니까 스토리 펀딩 하셨잖아요. 예전 몇 년 됐죠? 2017년이죠. 외교학과고 지금 제가 그때 같은 시기에 저도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었어요. 스토리 펀딩. 나는 고양이로서 이라는 그거 제가 연출할 셀프 홍보를 그런 거 매년 했으니까 늘 이제 저런 영화 만드시는 분들 만나면 제작비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그 스토리 펀딩에서 한 560만 원, 한 600만 원 가량이 있었는데 세금 떼고 뭐 이렇게 하니까 56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굿즈를 만들고 뭐 포장하고 이래서 네. 그건 더 썼죠. 그거는 그냥 개인 사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만 원으로 이제 해서 카메라를 일단 한 대를 샀어요. 오두막포를 사서 중고로 산 뒤에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고 그 돈을 그 카메라를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후반 작업에 이제 보태어서 쓰고 그래도 이제 뭐 영화제를 가거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돈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남편 돈으로 네, 투자의 투자에 이상권이라고.
그 뭐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생활비 받은 거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따로 이렇게 통장에 모아가지고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고님 성함이 나왔으니까요. 그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지만은 그 이상고님께서 이제 연성환 감독님의 남편분이시고 그 영화를 촬영할 때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끔 농담으로 우리가 영화 하면서 그 상무님한테 큰 죄를 지었다. 그 이 영화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그 유명한 가수 노을의 그 리더세요. 그래서 엔딩곡도 직접 부르셨는데 그 이상고님에 대해서 또 좀 보충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소탈하신 분이고요. 되게 착하세요. 마음도 되게 착하시고 그래서 사실 연애 전에 이제 제가 김밥을 팔 때 이제 일주일치 당근을 제가 채를 썰어 놓는데 그거를 일요일 날 잡고서 일주일치를 다 채를 썰어서 해주셔가지고 거기 그때 김밥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 후에 이제 와서는 뭐 붐을 든다거나 그리고 짐을 옮길 때 짐을 옮겨준다거나 그리고 6명이 카메라에 잡힐 때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 버튼도 눌러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뒤에서 조용히 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노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와야 또 투자를 해주시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 있을까요? 아까 손 드셨었는데. 예, 영화 잘 봤고요. 어쨌든 감독님께서 뭐 극단 생활을 하시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 중간 중간에 그리고 이제 그 엔딩에 이제 배우들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제 마치 그 배우들의 커튼콜처럼 이제 배우들이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또 좀 새로웠고 오히려 더 이제 그 배우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그 극 중간에 그 저기 이니 맞나요? 네, 이니가 그 죽은 느낌을 갑자기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 나온 듯한 느낌이 약간 또 그런 연극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연극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연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극단 생활을 하신 거에 경험을 두고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매체보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연극이 좋아서 연극에 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도 극단을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또 다들 이제 극단에서 만난 배우들이라서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사실 영화를 진짜 이제 감독님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연극적 형식을 좀 빌려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뭐 빗소리를 낸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신이랑 교차를 한다거나 그리고 음향을 내리는데 앞에서 소리가 꺼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연극적인 거에서 재밌는 요소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인 다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극은 사실 없는 데에서 돈이 없어도 사실 배우들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에도 좀 제격이에요. 꼭 비용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제 없는 자본에 그 연극의 어떤 순수 예술과 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 딱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연 결과들이자면은 어쨌든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배우들끼리는 이제 품앗이 같이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만들 수 있지만은
스텝을 모셔오면은 분명히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장비를 빌리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어떻게 만들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생각 끝에 나온 어떤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했던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 각자 시나리오 따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원초적 불안감, 뭐그 대사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나서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원래는 저 와이드라는 영화를 봤을 때 나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영화도 이제 원정이 대본을 보고 중얼중얼 혼자 읊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레이션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정이 대본을 보면서 그런 아까 원초적 불안감이나 이런 게 사실은 희곡의 대사이지만 원정이 읊으면서 이게 영상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어서 원래는 다 되어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지고 나레이션도 다 땄는데 후시가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게 영상을 넣었을 때 와이드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따로 노는 거를 느껴서 그 부분은 제하고 다른 배우들이 하는 씬에서 그 부분을 같이 썼었고요. 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비장해 보이지만 좀 웃적웃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조금 이게 합쳐지는 그게 그 대사가 네. 이런 시나리오 합쳐주는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장할 때 좀 웃긴 부분이 있어서 그 제일 비장하게 한번 써봤는데 또 합쳐진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비장하고 굉장히 좀 멋들어진 대사여가지고 직접 썼다고 생각 못하고 어디 뭐 그리스 비극이나 부조리국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직접 쓴 거라고 해서 좀 놀랐던 전 기억이 너무 있습니다. 웃으면서 썼어요. 스마일 포인트가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저는 일단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김범석 배우님 광팬이에요. 네. 네, 올해는 광팬인데 그 골목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실제 같이 생활하시고 골목길 생활할 때 실제 성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를 할까 아니면 범석 오빠는 굉장히 그 아까 전에 원정한테 했던 듯이 그렇고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는 원정한테 이제 진심으로 막 화를 내고 그러지만 저희 극단에서는 유머를 좀 담당하고 그리고 처음 들어온 배우 후배들한테 좀 풀어주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좀 강압적인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선배인 척하는 그런 농담을 좀 잘했어요. 근데 그게 무섭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귀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되게 여려서 저희 현장 말고 다른 데 가면 자기 말로는 파르르 떤대요. 그래서 되게 순수하고 또 잘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그런 좋은 배우분이랍니다. 근데 팬인데 왜 저쪽으로 안 물어보시고 질문 하나 저희 배우님한테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그 감독님의 말씀에 그 윤정일 배우님은 더 할 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로서 극단의 직속 후배로서 어떠세요? 물론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 있고 저도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좀 늦게나마 연극을 하겠다고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물론 극 중에서 원정 누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유일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분이 또 범석 형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촬영 중이라서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소감 같은 거 공유하실 분 계실까요?
네, 또 생각하시는 중에 또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스토리 펀딩의 제목이 그 나는 무명 배우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무명 배우라는 말을 최대한 쓰지 않고 그렇게 또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끼리 그 무명 배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윤효고 배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무명 배우라는 말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무명 배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무명 배우라는 것은 내가 붙인 게 아니라 타인이 붙여준 별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들은 자기 얼굴이 얼굴이 명함인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그게 저희 얼굴 자체가 명함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무명 배우라는 스토리 펀딩 제목을 정했을 때는 사실 2017년 때만 해도 무명 배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조망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상식장에서 그 청룡영화상 시상식이었나? 그 무명 배우들 백상이었나? 그 무명 배우들에 대한 어떤 시선을 이제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전에 이제 기획 단계가 좀 그거랑은 좀 다르게 갔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왜 무명 배우라는 얘기를 했었냐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다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다 무명 배우가 아닌가. 어떻게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무명 배우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에피소드에서는 이 역을 하고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역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는 아빠, 나가면은 직장인, 그리고 버스 안에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 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역할들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그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걸 무명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약간 그걸 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답이 되겠나요? 너무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좀 버벅거려가지고요.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저도 뭐 마이크를 잡으면 굉장히 횡설수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중에서 뭘 얘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엉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객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그 박철철 배우님의 이 역할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다른 관객분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맨날 하던 그 역할들에 대한 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네네네.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연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 다역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이게 영화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이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배우라는 역할을 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직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때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오며 가며 만나는 그냥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 삶 속에서 내 역할들이 무엇일까? 어떤 역할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역할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 영화를 보시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저희의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계셔가지고 네, 한번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혹시 또 소감이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네, 저는 이제 소설가 무명 연극 배우들의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되게 관심이 갔고 예전에 저도 연극 배우를 했었거든요. 그 극단 생은에서 알게 된 분이 이제 또 PD를 맡으셔가지고 저도 인천 살고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PD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 되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김없이 아이들은 지루를 했어요. 그래서 왜 지루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연극 배우의 역할을 포기했고 이제 한 가정의 와이프와 세 아이의 엄마거든요. 세 아이의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윤종구 배우님이 하신 역할에서 나는 빵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쭉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는 하고 있는데 그 배우분들께서는 각자의 수많은 역할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연수아 감독님, 연 배우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 역할이 배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리고 맨날 욕먹는 딸이라든지 이런 역할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모든 내가 싫어하는 그리고 작은 것들 또한 다 내 역할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게 곧 저더라고요. 그럼 우리 대사 중에도 10가지 역할이 다 나라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한 역할을 막 주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주어진 역할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살려고 모든 역할을 잘 완수하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김원정 배우님. 저도 수많은 역할이 있죠. 뭐 배우로서도 있고 뭐 운동가면 회원님이 되고 뭐 한 집에서 뭐 딸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역할이 있는데 저는 약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남의 시선에 제가 약간 정착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를 좀 더 알고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저로서의 역할을 계속 탐구할 것이고 저로서의 역할을 계속 충실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임준호 배우님. 저는 시기별로 제가 하는 역할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기적인 면도 많았고 되게 개인적인 면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낳고 하니까 제일 잘하고 싶은 역할은 아빠고요. 근데 그거더라고요. 아빠가 되는 건 쉬운데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지점들이 개인 윤종구에 대한 어떤 내가 완성하고 싶은 어떤 그 지점과도 맞닿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솔직히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여려요. 눈물이 많아요. 네, 저는 여기도 올지도 몰라요. 저는 아들 하나 있어요. 서하라고 맑을 서에 노을 한자예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맑은 노을이라고. 은은하게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지었어요. 저희 아들은 눈 속에 별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빠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역할도 잘 해내고 싶고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사위라는 역할도 잘 해내고 싶어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되었어요. 기성세대죠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역할은 잘 해내고 싶은 역할은 제가 기성세대로서 사람에게 타인에게 사회에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여기 지금 예쁜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괴롭고 힘들고 이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자라날 아이들이 더 많은 꿈과 노력과 그런 결실들이 솔직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배우가 저는 되고 싶어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어디 미리 적어놓고 외우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진심인 걸로 하겠습니다. 윤정일 배우님, 네. 저 스스로도 가끔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연기를 하면서 이게 개념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그 배우의 위치야 혹은 어떤 실력과 제 자신의 가치를 좀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 너무 좀 괴로워지는 지점이 좀 있는데 항상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항상 중심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맡을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수. 윤정호 배우님 혹시 마무리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천천히. 네, 종구님 하시고. 죄송합니다. 지적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사실 많은 아니 저 사실은 제가 그 배우로서 그 무대 위에 서서 어떤 대본을 받고 가면을 쓰고 들어가서 하는 건 너무 그냥 자신 있고 그런데 자연인 윤정구로 누구 앞에 서는 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위축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아빠, 좋은 인간이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제일 잘 하고 싶은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제 결혼을 작년에 해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시집을 와준 너무나 귀한 아내가 있어서 그 남편으로서 역할 좀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일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울지 마. 안 울어요. 네, 안 울죠. 저는 이제 와이프 출근할 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와이프 출근할 때 저 자지 말자. 네. 와이프 출근해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뭐가 됐든 헛되지 않게 보내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저한테는 요즘에 정말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늘 그게 제일 우선이지만 배우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더 기회들이 조금 생기는 상황이 돼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빨리 잘 적어서 어느 정도 돼야 제 꿈이 저희 와이프 파이어족 만들어 주는 게 꿈이거든요. 네, 와이프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배우가 돼서 그냥 우리 와이프 고생 안 시키고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여보 사랑이 안 보이지? 어디 가요? 아버지? 네 없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 박재철 배우님이 지금 한참 이때죠. 네, 그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셔가지고 굉장히 그 SNS 팔로워가 많으셔서 저희 홍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홍보가 나요. 필리핀, 베트남 이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영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골목길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대구에서 연극할 때 치과 치료를 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치과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박근영 선생님 뵌 적은 없는데 네, 잘 안다고 DC 잘 받았거든요. 감사하다고 일단 먼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가 그 연극하시는 선배님들을 참 영화관에서 보게 되니까 참 뭔가 가슴이 좀 뭐 아리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네, 일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 되게 힘든데 골목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골목길을 떠난 자들이어가지고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제도 이제 그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감독님이 좀 골목길 소개 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골목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떠나고 나서 이런 홍보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는 박근영 선생님을 주축으로 그리고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박해일 선배님,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윤재문 선배님, 그리고 캐릭터가 강하신 구수희 선배님, 그리고 엄효섭 선배님, 그리고 황영희 선배님 등등 아주 훌륭한 선배님들을 필두로 저희는 열심히 그 선배님들을 이어서 할 생각으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극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떠났습니다. 네. 네, 뭐 근데 떠났다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안 좋게 떠난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김원석 배우님 좀 아니 저희는 골목길에서 이제 갓길로 나왔고요. 갓길로 나온 사람들이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죠. 10년이 넘었죠. 골목길에서 처음 만난 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있었고 뭐 다들 뭐 그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또 아마 그런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뭔가 고인 사람이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뭔가 더 도전하고 더 그 세상이 좀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극단에 있으면서 물론 그 치열하게 연극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많고 하지만 그 속에서 저의 시선이 좀 많이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다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언니는 그 드림플레이라는 훌륭한 김재엽 연출님과 함께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우이고요. 지금 현역 유일하게 이제 연극을 계속 하고 있는 언니예요. 그래서 홍보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또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4월 15, 16, 17 인천 예술회관에서요 붉은 낙엽이라고 공연을 합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극단 생활 어쨌든 그 방금 박재철 배우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역으로 계속 그 극단 생활을 하고 계시는 배우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극단마다 약간 성향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속하고 뭐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계속 같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발전하고 있나? 진짜 우물안 개구리인가? 이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극단 활동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자유롭게 여러 창작자들, 아티스트를 만나면서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감독님께 또 질문을 할게요. 어쨌든 이게 한 5년의 시간을 한 영화를 이렇게 계속 붙잡고 계시면서 저는 이제 프로듀서로서 옆에서 이제 약간 조력자로 있었는데 그 포기할 것 같은데 굉장히 끝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연극 배우 출신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저 같은 영화인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걸 원해서 주변에 이런 걸 좀 많이 추천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류의 프로젝트를 좀 여러 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그 5년 동안 이걸 계속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원동력은 성격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는 가족들만 알았어요. 제가 고집이 세다는 걸. 그래서 연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1년을 싸우고 고집을 부려서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 영화를 계기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고집이 세다는 거.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좀 방골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찝찝하게 마무리하기보다는 뭔가 마무리를 해야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일단 그 스토리 펀딩의 후원자들과 영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스태프부터 배우까지 열일을 해주신 저희 또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나중에 찾았을 때 자료라도 볼 수 있는 어떤 틀면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디서 OTT라든지 인터넷이든지 찾으면 볼 수 있는 걸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합쳐져서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연성아 감독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서툰 영화거든요. 왜냐면 진짜 카메라도 만질 줄 모르고 조명도 만질 줄 모르고 붐 마이크 들고 이거 녹음된 거 맞냐고 막 서로 막 그럴 정도였는데 사실 그 연성아 감독님 저 대학교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되게 긴 시간 봤는데 그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촬영하면서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누나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막 바닥에 강화문 한복판에 바닥에 누워서 카메라 앵글 잡아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든 도와주고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뭐 시간이 흘렀는데 없어서 그냥 끝났구나 했는데 이걸 또 개봉까지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누나가 뭐 고집이라고는 하지만 누나가 방금 말했듯이 뭐 그 스토리 펀딩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되기도 의심했던 저를 반성도 많이 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진짜 생겼던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개봉 소감에 대해서 윤정희 배우님의 그 개봉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그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관객분들까지 만나게 됐잖아요. 이거는 물론 감독님, PD님, 그 밖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스스로도 물론 송하 감독님께 죄송하지만 일말에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반성하게 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감독님께 그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너무 뻔하지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의 그 멈춤 계속 있어가지고. 네. 김범석 배우님이 이제 이 개봉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그 홍보 요정으로 딱 등극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개봉 배급 홍보를 다 직접 하고 있거든요. 보통 아무리 예산이 작은 독립영화라고 해도 배급사와 홍보사를 끼고 해서 뭐 큰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한번 직접 해보자. 영화도 직접 만들었으니까 개봉까지 관객을 만나는 것까지도 다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네.
정말 홍보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전 정말 몰랐어요. 홍보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영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거나 어떤 뭐 극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이 영화가 몇 분 혹은 많은 분들에게 아주 조그만 힘이라도 줄 수 있다면, 마음속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도 줄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거 하나 목표를 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연극할 때부터 그냥 두들겨요. 문을 두들겨요. 100번 두들기면은 90군데는 문 안 열어줘요. 근데 두들길 때 제 마음을 듣는 분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밀이다. 네. 혹시 이제 그 관객가이드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그 집에 가셔가지고 씻다가 그때 이거 물어볼 거 하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야기 할 걸 하는 분. 그래서 그런 후회 남지 않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소감을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희 감독님께서 영화 이제 편집하시기에 좀 힘이 좀 많이 드셨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어떤 편집의 기준이나 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 시나리오 배우분들이 다 쓰신 거를 종합을 해서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편집하고 이러실 때 이제 어떤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시나리오를 바꾸서 어떤 편집점을 아예 다 잡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책 전체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음악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단단하게 시나리오에서 완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버전이랑 그 전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책 버전이 그 영화제 가기 또 전 버전인데, 그걸로 이제 영화제를 또 돌리고 영화제를 가면서 또 한번 영화제용으로 편집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버전 같은 경우는 PD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거의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어땠는지. 아까 이제 그 송한수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영화가 스토리 펀딩에서 촬영을 하고 그 시나리오는 이제 그 나의 순간들이라는 영화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서로 바톤 터치를 하듯이 흘러가는 영화였는데요. 각자 이제 시나리오의 그 스토리가 다 탄탄하게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관객분들에게 어떤 게 좀 더 특색 있게 이 영화의 강점을 살리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를 그냥 덮었어요. 덮고 그냥 촬영분만 가지고 촬영분을 아예 그냥 재배치를 해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 좀 해봤는데, 이게 또 어느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좀 어려운 버전일 수도 있는데, 감정의 전달이나 이 영화의 강점을 살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편집이 아닐까 해서 해보고, 이제 혹시나 이거를 어제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고 연출을 하시는 분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떨까 하고 보여드렸는데, 다행히 좀 좋아하셔가지고 이 역할들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가 그 각자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의 그 장편을 만드셨는데, 약간 옴니버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작품 이외에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배우들이 이제 아까 그 윤종국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알려진 배우들보다 더 많은데, 만약에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한번 또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차후에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알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야 되고 그만큼 또 훌륭한 작품이 나와야지 그 만에 정말 하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정도의 일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사실 솔직히 자신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뒤에 뭐 글을 쓴다거나 또 뭔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으신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좋아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영화가 마라톤이라고 치면 마지막 주자는 관객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사실 영화의 완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를 관객들이 봤을 때 비로소 그게 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고 가지고 가야 이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자들이 더 많은 작품을 만든다면 배우들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의 이 영화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이 배우들이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 왜 안 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시나리오를 줄 수 있어를 남들에게 좀, 동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런 나도 열망이 있는 그런 배우분들께서 보신다면은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새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영화가 큰 소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또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뭐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그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뭐 어쨌든 뭐 물어보시기도 하셨지만은 뭐 차기작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관객들께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재자 배우. 네, 일단은 너무너무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부족함이 많은 영화인데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저는 이제 조만간에 저희 영화 개봉이 하나요? 네, 저희 조은성, 여기 계시는 조은성 감독님이랑 찍은 영화가 아마 곧 개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낭만적 공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심희석 배우랑 전혜진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인천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저는 아마 드라마나 뭐 이쪽에서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시면 저는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끝으로 오늘 이제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느낀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재호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던 것 중에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저희 배우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우리 배우들의 이야기, 우리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그렇다라기보다 돌아가시는 길에 그냥 저희는 그냥 하나의 배우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각자 이야기일 뿐이고, 이 진정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또 꿈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각 꿈을 꾸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꿈이 있었지만 이 꿈을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포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꿈을 잠시 미루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내가 꿨던 꿈들을 잊고 있었다라면은 이 영화를 보시고
아 내가 꿨던 꿈이 무엇이었지? 아 내가 살아갔던 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소중한 시간, 공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달에 KBS에서 방영될 징크스의 연인들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아빠로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더 진심 다해서 사랑해 가며 잘 걷고 잘 흘러가는 배우로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이제 막바지긴 한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보시다 보면 저분 그분인데 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좀 일찍 와서 둘러봤는데 여기 극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막 아기자기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역사를 좀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림극장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역할들 주변에 인스타나 뭐 SNS를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다음 별점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역할들은 일단 역할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작은 역할이든 스쳐가는 사람이든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김원정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계속 매 시간 매분 그 역할들 반응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계속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대구에서 관객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댓글이 한 2-3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공유해서 보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오늘도 어쨌든 많은 관객분들이 와서 보고 가셨는데 댓글이 한 개라도 안 달려 있으면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들 뭐 인스타 오늘 사진 많이 찍으셨는데 SNS 하시면은 인스타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고, SNS 안 하시면은 네이버나 다음 아이디 있으시니까 거기에 평점 좋게 보셨으면 좋게 써주시고 안 좋게 보셨으면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그 네이버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와 독립영화관이 연동이 안 돼가지고 이 역할들이라는 영화가 어디서 상영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의 SNS를 통해서밖에 아니면 극장의 SNS를 통해서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지인들이 이미 너무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